나는 내 머리카락을 포기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로 평생을 살아온 윤정희입니다. 올해로 70번째 생일을 맞이했죠. 지금은 병원 진료는 그만두고 조용히 손자들과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있지만 제 손끝과 마음에는 아직도 수천 명의 두피와 모발,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제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럽고 두려웠던 순간은 다른 누군가의 두피가 아니라 제 머리카락이었어요. 엄마,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건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더니 그렇게 물었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낯설었으니까요. 이마가 훤히 드러나고 정수리는 텅 비어 있고 머리카락은 가느다란 풀잎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첫날 밤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닦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건에 묻은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나 되었으니까요. 저는 의사였습니다. 모발의 성장 주기, 탈모의 원인, 치료 방법까지도 교과서처럼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지식도 저를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의사였던 제가 제 머리카락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여자들은 갱년기 이후 머리숱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다고 하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며 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모자를 눌렀으며요. 하지만 거울 앞에서 매일같이 한숨 쉬며 시작하는 아침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말하곤 했어요. 탈모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어느 순간 제 입에서 나오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포기하던 어느 날 우연히 오래된 동료가 보낸 메일을 하나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카페인이 모낭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독일의 한 피부생리학 교수가 발표한 자료였는데 카페인 성분이 두피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모발 생장을 촉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커피, 내가 매일 마시는 그 커피가. 하지만 제 안에 어떤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것도 잃을 게 없던 저는 커피 한 잔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작은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하게 내린 블랙커피를 완전히 식혀서 스프레이병에 담았습니다. 머리를 감기 15분 전 두피 전체에 뿌리고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마사지했어요. 손톱이 아니라 아기를 만지듯 부드럽게요. 그 외에도 평소 습관을 하나씩 바꿔나갔습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 금속 그릇 대신 도자기 그릇, 샴푸를 머리에 직접 짜는 습관도 버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주 아침, 저는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베개 위에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저를 이렇게까지 기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저 안 빠졌을 뿐인데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커피 영양수를 사용했습니다. 매일매일 마치 자신에게 주는 작고 정성스러운 선물처럼요. 6주쯤 지나고 나서는 정수리 부분에 작은 솜털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느낌이 달랐어요. 미세하지만 분명히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나를 돌보기 시작했단 증거였으니까요. 그 작은 변화가
제 자신을 다시 믿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말합니다. 탈모는 운명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그리고 의지입니다. 저처럼 포기했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탈모의 진짜 이유.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나이가 들어서요. 유전이니까요. 샴푸가 안 맞아서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수십 년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카락이 빠졌을 때도 그렇게 믿었죠. 그럴 수도 있지. 나이 탓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지금 과거에 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희야, 네가 몰랐던 진짜 이유들이 있어. 나쁜 습관 하나가 수천 개의 모근을 죽인다. 제가 본격적으로 두피를 연구하게 된 건 60대 이후의 환자들이었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감아요. 샴푸는 항상 좋은 걸 써요. 손톱으로 시원하게 문질러야 개운하잖아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왜 점점 더 머리카락이 빠질까? 그래서 3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관찰하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가진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최소 5배 이상 머리카락이 더 빠졌습니다. 뜨거운 물, 두피의 지옥. 많은 분들이 저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아야 깨끗이 씻긴다고 믿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죠. 겨울이면 뜨뜻한 물로 시원하게 씻고 싶잖아요. 하지만 두피는 우리 몸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고 얇은 피부입니다. 뜨거운 물은 모공을 확장시키고 모낭을 약화시키며 두피를 상하게 합니다. 이건 마치 꽃밭에 끓는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모발은 온도에 민감합니다. 모근은 고온에 쉽게 손상되죠. 샴푸를 머리에 직접 짜는 습관.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샴푸는 손에 덜어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학 성분이 두피에 직접 다 자극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염증이나 화상처럼 피부가 상하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는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한번 자극을 받으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손톱으로 긁는 습관. 시원해야 깨끗한 거 아니에요. 이 말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손톱은 칼과 같습니다. 두피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하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게 반복되면 모낭이 죽고 다시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습니다. 머리를 감을 땐 힘이 아니라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밥그릇 이야기. 이건 정말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천 명의 두피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밥그릇이 머리카락을 죽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유독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잘 빠지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테인리스 밥그릇과 플라스틱 국그릇을 쓰신다는 점이었죠. 뜨거운 국물과 금속이 만나면 금속 이온이 방출됩니다. 이것이 몸속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플라스틱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나와 체내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 둘 다 탈모를 촉진하는 원인으로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밥그릇 하나 바꿨을 뿐인데 74세 이정의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도자기 그릇을 쓰라고 하자 처음엔 웃으셨죠. 그게 머리카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지만 한 달 뒤 다시 오신 이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머리가 덜 빠지는 것 같아요. 수세미에도 덜 걸려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머리는 결국 생활 습관의 거울이니까요. 당신도 혹시 이 실수들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똑같은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머리에 샴푸를 바로 짜고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고 손톱으로 긁고 금속 그릇에 밥을 먹고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당신의 머리카락을 매일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가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세요. 내 머리카락은 지켜야 할 존재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커피 한 잔의 비밀. 사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머리카락에 좋다니요. 그동안 병원에서, 학교에서 논문으로 수없이 공부해왔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독일의 한 피부생리학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페인은 두피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모낭세포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탈모 진행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저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실험을 시작한 건 머리카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더 이상 병원 시술도 비싼 제품도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무기력해진 저 자신을 마주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마시는 커피잖아. 이번엔 내 머리에 한번 마셔보자. 처음 만든 커피 영양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진하게 내린 블랙커피를 완전히 식힙니다. 에스프레소 수준으로 깨끗한 스프레이통에 담습니다. 머리를 감기 15분 전에 두피 전체에 뿌립니다. 손톱이 아닌 손끝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15분 후 평소대로 샴푸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커피를 2잔 내렸습니다.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제 두피에 3주 변화의 시작. 커피 냄새가 머리에서 나는 게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혹시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고요. 하지만 3주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왜냐고요? 베개 위에 머리카락이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보던 머리카락들.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조용한 새벽에 웃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6주 후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수리에는 작은 솜털 같은 머리카락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옆머리도 조금씩 두꺼워졌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확실히 느낌이 달랐어요. 이전에는 힘없이 툭툭 빠지던 머리카락이 이제는 붙어있으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죽어있던 뿌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 단지 머리가 자라는 게 아니라 나도 다시 살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커피는 마시는 게 아니라 두피가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럼 매일 커피 마시면 머리카락에 좋은가요? 아닙니다. 카페인은 위장을 통해 흡수되는 것보다 두피에 직접 닿았을 때 혈관을 자극하고 모낭에 에너지를 주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8세 김동섭 어르신도 처음엔 웃으셨어요. 선생님, 커피를 머리에 바르라니. 그럴 거면 믹스커피로 감았죠 뭐. 하지만 2달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딸이 요즘 왜 이렇게 머리숱이 많아졌냐고 물어요. 비싼 약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믿음. 이 커피 영양수는 병원에서 쓰는 약도 아니고 상표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정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두에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본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감고 나면 개운해요. 두피가 덜 가려워요. 세면대에 머리카락이 줄었어요. 작은 습관이 평생을 바꿉니다. 매일 아침 저는 여전히 커피 2잔을 내립니다. 하나는 내게, 하나는 내 두피에게. 그 작은 루틴이 저를 다시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도 한번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해 보시겠어요? 60세 이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머리카락 관리법. 머리카락은 나이가 들수록 기술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결국 생활 습관과 일상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70세에 처음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다시 머리숱이 살아날 수 있나요? 정말 병원 가지 않고도 가능한가요? 저는 대답합니다. 네, 가능하지만 단 하나의 비법은 없습니다. 그 대신 매일의 작고 사소한 습관이 모여 머리카락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두피에 커피 뿌리기, 머리가 아니라 토양을 돌보세요.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 자체를 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세포입니다. 중요한 건 두피, 즉 살아있는 뿌리입니다. 카페인은 두피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모낭세포를 자극합니다. 모발은 식물이 아닙니다. 두피는 밭이고 모근은 뿌리이며 커피는 그 땅에 스며드는 비료입니다. 매일 아침 또는 저녁 진하게 내린 커피를 식혀서 두피 전체에 뿌리고 손끝지문으로 부드럽게 2분만 마사지하세요. 그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감기 전 기름 한 방울, 머리카락을 지키는 방패막. 많은 어르신들이 샴푸만 믿고 머리를 감습니다. 하지만 샴푸는 강한 계면 활성제로 머리카락의 보호막까지 벗겨냅니다. 저는 머리를 감기 10분 전 미각유살교 오일 또는 코코넛 오일을 손바닥에 덜어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펴 바릅니다. 두피에는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평소처럼 샴푸를 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머릿결이 윤기 있고 부드러워지며 갈라짐과 끊김이 80% 이상 줄었습니다. 도자기 밥그릇, 식사의 그릇이 모발을 결정합니다. 네, 아직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식탁을 봐왔고 그들의 공통점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은 금속 그릇에 담지 마세요. 플라스틱 그릇도 절대 피하세요. 스테인리스 그릇에서는 금속 이온이, 플라스틱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체내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탈모를 유발합니다. 그릇을 바꿨더니 머리카락이 달라졌다는 분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능하면 도자기, 유리, 뚝배기 그릇을 사용하고 나무 수저와 함께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손톱은 무기입니다. 긁지 말고 쓰다듬으세요. 두피를 씻는 건 때를 벗기는 일이 아닙니다. 시원하다고 긁으면 모근이 상처 입습니다.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모근이 죽게 됩니다. 당신의 두피는 아기 피부처럼 다뤄야 합니다. 손끝 지문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당신 자신을 위로하듯이 감아주세요. 머리는 기억합니다. 당신의 손길을, 태도를, 애정을. 린스는 절대 두피에 바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머리카락 끝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두피에 바르면 모공을 막고 피지와 함께 뒤엉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78세 김연자 어르신의 변화. 이 방법들을 가장 열심히 실천하신 분 중 78세 김연자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처음 오셨을 땐 얇은 스카프를 두르고 거울조차 보지 않으시던 분이었습니다. 3개월 후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스카프를 벗고 웃으며 말하셨죠. 선생님, 저 머리핀 꽂았어요. 거울 보면서 머리 만져봤어요. 딸이 엄마, 요즘 젊어졌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같이 웃으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정말 달라져 있었거든요. 자신감이 다시 그 어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지 모발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자존감이고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70세 의사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지금 시작하세요. 머리카락은 결국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거울을 보면 한숨부터 쉬었고 머리를 감는 것이 두려웠으며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모자나 스카프로 감췄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스카프 없이 머리핀을 꽂고 딸과 함께 미용실에도 가고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의사여서도 아니고 기술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단지 커피 한 잔을 시키는 것부터였습니다. 그리곤 매일 똑같이 했습니다. 한 방울의 기름, 따뜻한 송긋, 바뀐 밥그릇, 나를 위한 시간. 작은 습관이 쌓이면 머리카락도 마음도 인생도 다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확신하는 5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커피 영양소. 진하게 내린 블랙커피를 완전히 식힌 후 두피에 고루 뿌리고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둘째, 감기 전 오일 한 방울. 미강유 또는 코코넛 오일을 손바닥에 덜어 머리카락 끝에만 바르고 10분 후 감으세요. 셋째, 도자기 그릇 사용하기. 금속과 플라스틱 그릇은 멀리하고 자연 소재 그릇으로 바꾸세요. 넷째, 송긋 지문으로 감기. 손톱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손끝으로 사랑하듯 감아주세요. 다섯째, 린스는 오직 머리카락에만. 두피에는 바르지 마세요. 건강한 두피는 깨끗한 통로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2잔의 커피를 내립니다. 하나는 마시고 하나는 제 두피에. 그 습관이 제 자존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그 커피 한 잔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변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말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다시 모임에 나가고 사진을 찍고 미용실을 예약하며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머리카락이 가진 힘입니다. 그건 단지 미용이 아니라 존재감의 회복입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면 그건 너무 비싸서도 너무 늦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장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 다음은 달라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제안드립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도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직접 그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루틴을 추천해 드릴게요.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요청, 구독자와 직접 연결.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60년 진료 경험을 앞으로 영상으로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마지막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머리카락도 건강처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입니다. 내일의 풍성함은
지금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